경기 침체가 지금 뭐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 이미 증권시장은 다 겪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나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실제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리 반응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거다, 확실하다, 확실하게 나쁘다 그러면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나빠질 거니까, 아니까. 알면 올라갑니다. 모른다 그러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주식의 특성인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왔던 초기에는 이게 확 떨어졌지만 지금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각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주식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전체 시장 자체가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옐런 의장은 MBC 방송 Meet the Press라는 M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요. 지금은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는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기 위축인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기간이 아니다. 경기 침체는 전통적으로 2분기 또는 그 이상의 연속적 경제 활동의 감소라고 정의된다고 합니다. 2분기면은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경기가 지속적으로 다 계속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거죠.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최저치, 역대 최저치 가까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잔뜩 올라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은 뭐 다른 경제 활동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우 지수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인데 GDP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6개월 연속, 2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그때 돼서야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 침체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죠. 물가는 많이 올라 있지만 하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거의 오르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이야기하는데요. 전체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한 5% 인건비 올랐는데 물가는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 인건비 상승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면 건축업자들도 건축 심리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또 맞추어서 공급도 같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상당 시간 보여줄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통적인 정의마저 거부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2021년 말이면 안정될 거다라고 계속 헛소리 했었죠. 그렇게 계속 헛소리를 했었는데 정작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 걸 저희가 봅니다. 옐런은 그것은 기술적인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기 침체 여부를 결정하는데 광범위한 자료를 살펴보는 국가경제연구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가장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이 3.6%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3.6% 실업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전에도 보도해 드렸지만은 1년 전에 비해서 9.1% 물가가 올라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한편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오바마 경제보좌관은 CNN과 인터뷰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 경제보좌관을 했던 이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사람이든 공화당 사람이든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침체 기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가능한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 애매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하면 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파웰의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파웰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예언하는 대로 이 미국 경제가 흘러가는 게 아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잡겠다, 문제 없을 거다라는 말 파웰도 했었습니다. 옐렌처럼 작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연말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안 괜찮아졌죠. 파월은 나중에 말을 바꿨죠. 지금 이제 그래서 고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월은 변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그때그때 자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아,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놓는 사람이지 선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큰일 나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는 노력을 지금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고금리 시대로 들어들게 되면 실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만든 경기 침체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돈을 줄여서 경기 침체를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통화를 줄여서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 겁니다. 시중에 도는 돈이. 그게 이제 긴축 통화라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일찌감치 월가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불황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이미 크게 추락했고, 오히려 지난주 후반에는 그 추락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식시장을 가지고 전체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하니까 부동산도 지금 당장 좋아지겠지 나빠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감 경기 이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다운되면은 그 여파가 나중에 우리한테 체감되는 경기의 어려움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나중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려워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현실 경기가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좀 더 뒤에 올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뒷북치고 주식시장이 선빵 날리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 보도를 해드린 핵심은 뭐냐면 제넷 옐렌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가 앞날을 읽지를 못하고 있다. 현실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달러당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한국이 외환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처신을 좀 해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